자, 안녕하십니까. 주주팀입니다. 11강입니다. 경제를 읽는 포괄적 사고법. 전문가들은 경제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할까? 어떻게 봐야 돼? 뉴스 보겠지? GDP가 올랐대. 국내 총생산, GDP 올랐대. 주가 떨어졌대. 안 좋은 거지. 환율 올랐대. 집값 내렸대. 환율이 뭐야? 우리나라 돈의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랐다고 해봐. 환율 1달러를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1달러를 1,200원 주고 사야 된대. 그러면은 어떻게? 맞지?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개별 현상이 아닌 거야. 현상들이 왜 발생했는지 연결 구조를 이해하는 거야. 오늘 마지막 강의는 경제를 바라보는 사고 체계를 정리해보겠다. 아까 말했듯이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한국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고,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미국의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세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보다 미국 기업의 투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반대로 수입을 할 때는 비싼 원재료가 되잖아. 1,000원 주고 부품 사올 수 있는데 이제 1,200원이 됐으니 그거에 대한 타격도 있겠지. 그래서 미국 금리가 중요하다는 게 그런 이유야. 자, 어쨌든 초보자는 하나의 지표를 보는 거야. 근데 전문가는 지표들의 연결을 보는 거고, 금리가 올랐대.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야. 금리 상승은 뭐야? 금리 올랐어. 이자가 높아졌어. 대출이 감소하겠지. 왜? 대출 3%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5%래. 그러면은 이자가 너무 높은데요? 대출 안 할래요. 대출 감소. 유동성 감소. 그럼 뭐야? 돈이 시중에 안 풀려. 대출도 안 받고. 투자가 감소하겠지. 기업들 대출 못 받아요. 삼성전자 몇 조가 움직이는데 1% 오르면 몇 프로야? 그게 얼마야? 몇 천억이야? 몇 천억 막 이렇게 되잖아. 자산 가격 압박 받잖아. 그럼 소비가 위축되겠지. 경기 둔화되는 거야.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이게 기본이야. 기본 세팅. 이건 너무 기본. 경제 분석의 출발점 대부분 금리야. 금리가 돈의 가격이고, 금리가 오르면 돈이 비싸지는 거야. 금리가 내리면 돈이 싸지는 거고, 대부분의 경제 현상은 금리 변화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유동성. 금리 다음은 유동성이거든.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은가, 투자 가능한 자금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많은 자산 시장은 이제 실적보다 유동성에 먼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신용이야. 현대경제에서 현금 경제가 아니라 신용 경제야. 대출이 늘어나면 경제가 확장되고, 대출이 줄어들면 경제가 위축되잖아. 전문가들은 그래서 신용 증가율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은행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전에 은행이 갖고 있어야 되는 지급 준비율, 은행이 10%는 지급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90%만 최소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지급 준비 10%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정 비율, 은행이 그걸 지급 준비라고 해. 그래서 환율은 국가 경제 체온계인 거야. 환율도 있고, 환율 상승은 단순히 외환시장 문제가 아니야. 자본이동, 위험인식, 국가 경쟁력, 금리차, 이 모든 것이 반영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은 경제 전체 압축분이라 할 수 있는 거지. 다섯 번째 면은 기대야. 사람들이 기대를 해. 경제는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움직이잖아.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소비도, 투자도. 사람들의 예상이 행동을 만들고, 주가가 1년 뒤에 오를 것 같아. 다 주식 사잖아. 경기 침체인데 사람들 주식 가격은 오른대. 왜? 주식이 내년이면 괜찮아진대. 그러니까 주식은 사는 거야. 딴 거는 지금 썩창인데, 경제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현실을 만드는 거지. 실제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를 볼 때 순서가 금리는 어디로 가는가, 유동성은 늘어나는가. 유동성은 뭐 통화량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돈이 시중에 풀리는가 많이, 아니면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찼나 안 찼나, 이게 뭐 유동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통화량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용은 확대되는가 축소되는가. 통화량은 뭐 이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냐 안 풀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신용은 확대되는가 축소되는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레버리지. 대출 많이 받으면, 범위가 늘어나면 레버리지가 커지는 거고, 대출 적게 받으면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거고. 환율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1,000원 빅맥 지수. 1,000원짜리 빅맥 살 수 있었는데 이젠 1,200원이 됐어. 갑자기 비싸졌네. 이제 수입할 때 빅맥 수입하는데 너무 비싸졌어. 어떻게? 큰일 났지. 투자가 줄어들겠지. 왜? 이제 100개 사올 거 80개밖에 못 사오니까. 뭔 말인 줄 알지? 시장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기대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집값 올라갈 것 같아. 더 사잖아. 뭐 소비와, 아니 여러분들 뭐죠? 소비 아니고
그 수요와 공급으로만 말할 수 없는 게 있잖아. 기대 심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집값이 뭐 많이 살려는 사람은 많고 공급자는 뭐 그냥 똑같은데 살려는 사람 많이 가격 올라갈 것 같지만 보니까 사람들 기대가 이제 집값 안 오를 것 같아. 그럼 안 산다는 거야. 뭐 말인지 알지? 그런 것도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나? 맞을 거야. 미안해. 일단 이것보다는 어쨌든 기대 심리라는 것은 상승장을 얘기하니까 집값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거를 기대해 가지고 더 이제 많이 사는 거지. 기대 심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지. 수요와 공급으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 플러스 그 외에 기대 요인이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뉴스로 판단하는 거야. 경제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근데 보면은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야.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는 하락할 수 있고, 왜냐하면 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니라 구조인 거야. 우린 지금까지 가격, 인플레이션, 금리, 경기 순환, 신용 창조, 환율, 집값, 금리와 부동산, 전세, 자산시장, 버블까지 공부했어. 이 모든 강의는 금리, 유동성, 신용, 자산시장, 버블, 경기 순환을 본 거야. 그래서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경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고, 경제 개별 현상이 아니라 연결 구조고, 금리는 대부분의 경제 현상의 출발점이고, 유동성과 신용은 자산 시장을 움직인다. 환율은 자본 이동의 결과다. 기대는 현실을 만드는 힘이고, 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 경제를 읽는 핵심 구조는 보는 능력이다. 읽는 핵심은 구조를 보는 능력.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금리, 유동성, 신용, 기대가 연결되는 구조를 읽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같은 경우도 기대 심리도 그게 맞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와 공급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경제가 좋아서 집값이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인하돼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 집값 떨어질 것 같아. 집값은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구매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쭈쭈TV야. 고맙습니다.